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법인회생과 공공조달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국가계약에 입찰하고 낙찰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는 계약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도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와 계약 수행 능력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나아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더라도 낙찰 여부는 적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이거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낙찰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과 낙찰 가능성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달청은 행정규칙인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현재는 부도 상태의 기업이라도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낙찰자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회생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대법원은 회생 신청 후 보전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도 채무 초과 상태가 계속되면 파산 우려가 있어 낙찰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용역은 2023년부터, 시설공사는 2014년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개시 결정만으로 낙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도 사업의 성격과 낙찰자 선정 당시의 재무 상태에 따라 입찰과 낙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서는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로 낙찰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라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생 절차 단계에 따라서도 공공조달 참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파산 우려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생 개시 결정 후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정상적인 영업 가능성도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공조달 참여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입니다. 회생 개시 후에는 개시 전 채무의 이자 부담이 줄어 영업의 비용이 감소하고 재무 상태가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돼야 합니다. 특히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회생 전략도 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영업이익과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과거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생 계획의 조기 인가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과 적격심사에 대비하려면 재무상태 개선 자료, 유사계약 이행실적, 보유 기술과 인력 현황,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 여부 등 회생 절차 진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계약 이행 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의 참가 자격과 세부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보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하도급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정적인 하도급 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만으로 공공조달 입찰이나 낙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낙찰 여부는 사업의 성격, 재무 상태, 계약 이행 능력, 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회생과 공공조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